금방 이제 죽을 권리와 날 권리를 갖고 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이 몸뚱이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놔두었고, 또 이 몸뚱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옷을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는 나기 전에도 허공으로서의 나였고, 이 몸뚱이가 죽고 난 뒤에도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난다, 내가 죽는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웃기는 게, 그러면 내 이 몸뚱이 나기 전에 나는 없었나? 내 몸뚱이 죽고 난 뒤에 나는 어디로 가나? 그지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살 때 죽은 애도 있고, 금방 나면서 죽는 애도 있고, 10살 때 죽는 사람, 20살 때 죽는 사람, 30살 때 죽는 사람, 50, 60, 70, 80, 90, 100살 이상은 그래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살 넘는 사람은 없어요. 최고로 장수한다 해도. 그러면 1살 이전에 죽는 애, 출생하자마자 죽는 애는 그럼 나라는 기간이 그러면 1일도 안 되냐? 그러면 150살 사는 사람은 그럼 150년 동안 나냐? 그러면 1일 동안 나였다가 150년 동안 나였다가 그게 뭔 그렇게 큰 차이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 나라는 것이 만약에 태어나기 전 이 몸뚱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런 나는 거부하고 싶거든요. 몸뚱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고, 몸뚱이 살 때는 그냥 나라고 하자. 근데 그 나도 잘 나갈 때 나 있고, 슬플 때 나 있고, 못 나갈 때 나 있고, 젊었을 때 나가 있고, 늙었을 때 나가 있는데, 저는 되게 병들고 늙어서 정말 요양병원에서 정말 똥오줌 싸고 누워있다. 정말 그런 나는 되고 싶지가 않거든요. 정말로 그럴 때는 몸을 버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몸을 버린 뒤에 나는 또 어디로 가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맞지 않는 얘기라. 어떤 사람은 나가 150년 동안, 어떤 사람은 나가 1일도 아닌 나.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럼 나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자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렇게 달라지는 나? 거기 믿을 수가 있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나를요. 그런 나를 믿을 수 없는 그 나에다가 내가 의지를 한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백봉 선생님한테 와서 공부를 하니까, 아이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네. 태어나기 전에도 나였고, 몸뚱이 살고 있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이 몸뚱이 버리고 난 뒤에도 나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놓여. 좀 이해가 돼.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게 좀 이해가 돼. 그럼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303쪽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떻든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거룩한 태를 기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벌써 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벌써 태가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산화돼지든 무엇이든 실다운 거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내 몸뚱이 실다운 거 아니라 너는 너가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폐입니다. 알고 있는 폐자리를 잘 키워야 됩니다. 키우는 거 힘 안 듭니다.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런 생각을 탁 가지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다르고 이틀 다르고 사흘 다르고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가 완전히 갖추어진다면 그때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만 좋다 해도 하나의 환상놀이, 나쁘다 해도 하나의 환상놀이, 무엇이 겁날 거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내가 쓰는 권리 행사라. 내가 쓰는 권리 행사에 무엇이 두렵고 슬플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본문을 편집을 이제 본문이 테이프만 해도 수백 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게 한 50개 정도를 추려서 지금 편집을 해 놓은 건데, 참 이런 거는 내가 편집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거룩한 태를 기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벌써 태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태라는 것도 모태하듯이 그것이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는 걸 태라고 합니다. 그죠? 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모습 공식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산화대지, 변한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산화대지를 잘 굴리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내가 자꾸만 해서 내가 내 몸뚱이가 정말 변하는 것이구나, 이런 날씨가 정말 변하는 것이구나, 이 산화대지가 다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서서히 거기에 대해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모습 공식을 해서 금방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바깥에 있는 것서부터 하거든요. 바깥에 있는 것서부터 이제 자꾸만 해서, 저는 처음에 몸뚱이부터 하면은 직통이기 때문에 한데 그게 이제 어렵다고 해서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몸뚱이로, 자기에게로 돌아왔어.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말하자면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 모습 공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태를 자꾸만 마련을 하고 있어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바깥에 있는 것에다가 다 정신이 쏠려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낸다고 하면 화에 쏠려 있고, 화를 내는 나는 잊어버려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알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태라는 거거든요. 요 태 자리로 내가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경계가 변하고 헛것인 거를 내가 관찰하고, 그것을 자꾸만 해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경계에 쏠려서 거기서 헤매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자리가, 알고 있는 그 자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계속 하지 않으면은 그 경계만 계속 쏠려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일어나고
그 경계의 그 바탕자리 진짜네. 그쪽으로는 못 와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백봉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제가 내 질문을 했거든. 아, 세상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러한 형상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러한 소리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늘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질문을 하고 있다가 그 동생이 빨간 장미 얘기를 하는데 빨간 장미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내가 그때 완전히 크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나는 그런 질문을 늘 하면서 어떤 것이 돼 있었냐면은 내가 보고 있는 세상,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실제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바깥에 나가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동생이 빨간 장미가 어디 있어? 이러는 순간에 내가 보는 빨간 장미를, 빨간색 그 빨간 장미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빨간 장미는 내가 보는 빨간 장미지 그 자체로 빨간 장미가 아니다. 이거를 순간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만 이 세상에 있는 거야, 소리가 있는 거야, 뭐 이런 형상이 있는 거야,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없다면 또 나는 쏟고 사는 건데, 난 쏟고 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왔거든. 그걸 막 수년간 했거든. 하여튼 시작은 중학교 때부터 그 질문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소리가 갑자기 없어지고 형상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대학 와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백봉쌤을 만나게 됐으니까 적어도 한 6년 이상은 내가 내 혼자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딱 따지고 보면 빨간 장미가 말하자면 헛것이다. 지금은 내가 헛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빨간 장미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네. 나는 지금 빨간 장미라고 보지만 동생은 빨간 장미로 못 보거든. 안 보거든. 그러면 진짜 빨간 장미가 실제한다면 나도 빨간 장미를 봐야 될 것이고 동생도 빨간 장미도 봐야 돼. 나비도 빨간 장미를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렇지 않구나. 그걸 순간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딱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빨간 장미. 실제가 없거든.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동생은 글로 안 보니까 헛것이다.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 내가 순간적으로 이제 요새식으로 말하니까 그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그때 확 알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색깔이 빨간 색깔이 색상이 그렇다면 나는 색깔이 모습이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불교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색깔이 그렇다면 모양도 마찬가지다. 색깔이 만약에 빨강이 아니라면은 이 모양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럼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모양, 내가 듣고 있는 모든 소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감촉,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마찬가지다. 순간적으로 거기까지 싹 가버리더라고요, 이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습공식이죠. 모습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가 마음에 와닿냐. 요새식으로 이제 지금 불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전부 가짜다. 응? 경계는 전부 가짜다. 이거지요.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리고 백봉쌤을 딱 만났거든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인연으로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던 내 친구가 대불련 대학생 불교연합회를 다니는 바람에 내가 그 옆에 내서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만난 것이 내가 백봉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 친구하고 계속 이렇게 친구가 됐나 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 우리 선배가 걔한테 얘기를 했지 내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나는 불교 뭐 불자도 모르고 난 그런데 참여도 안 해봤으니까요. 근데 친구한테 말하는 걸 우연히 내가 옆에 있다가 들어가지고 백봉쌤한테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게 인연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 친구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첫날 딱 갔더니 백봉 선생님이 하얀 백합을 딱 가리키는데 이게 무슨 색깔이고 백합이 무슨 색깔이고 딱 그러는데 와이고 세상에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 있네.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첫날. 나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그때부터는 계속 그게 머리에 떠나지를 않았거든.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고 빨간 장미가 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빨간 장미가 진짜 빨간 장미가 실제를 알고 싶었어요. 빨간 장미의 실제예요. 실체를 알고 싶었는데 또 오니 그 이상은 못 넘어갔어. 혼자서는 넘어갈 수 없는 그 말하자면 벽인 거죠. 근데 또 보니까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 하얀 백합이 무슨 색깔이야? 아 하얀 백합이 하얀 색깔이지 뭔 색깔이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답을 얻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순간적으로. 그랬더니 딱 하는 말씀이 비색 딱 그러죠. 무색.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 그게 무슨 색깔인지 딱 알겠더라. 그게 보통 말하는 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속에 그 말하자면 품어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모습 공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이렇게 돼 있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마우스도 세상의 하나 일부지요. 지금요. 내가 보는 세상의 일부예요.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온갖 것이 다 세상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이제 육근 육진을 세상이라고 한다. 육근 육진을 떠나서는 세상이 따로 없다. 그렇게 돼 있거든. 이것도 세상이거든요. 세상.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이 마우스의 정말 실체는 무엇일까? 이 마우스가 지금 내가 보고 있고 이게 만지고 있는데 이 마우스의 실체가 뭐지? 실제로 실체가 뭐지? 이런 이제 질문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했는데 이게 딱 그거거든요. 일단은 모습 공식으로 뭘 한다? 1차의 모든 경계가 전부 허망한 것이다. 헛것이다. 진짜가 아니다.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머물지를 안 해. 머물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혜가 밝아져요. 머물지 않으면 않을수록 지혜가 밝아지면 그 지혜가 바로 자기의 그 본래의 자리라요. 지금요. 알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것을 자꾸만 내려놓고 하면 지혜가 밝아져요. 그 지혜가 바로 알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태인 것입니다. 아는 것, 모르는 것의 아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을 때 드러나는 지혜, 그것이 바로 태입니다. 그 자리를 잘 키워야 됩니다.
키우는 거 힘 안 듭니다.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요거를 딱 줄을 쳐놔야 돼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진영훈 수업에 나오는데 그 발심수행이라고 그게 나오는데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라는 말은 발심수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발심수행이요. 이 공부는 발심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라는 말은 발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발심이 됐다는 말은 정말로 나의 존재, 세상의 이치, 생사 문제, 인생 문제를 반드시 나는 해결하고 싶다라는 것이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발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어떻게 하냐?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 이 마음을 이미 붙잡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심이 처음부터 발심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하면서 발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심이 또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발심이 늦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엇도 괜찮아요. 그 무엇도 괜찮아요. 발심이 빨리 되는 사람은 또 그만큼 자기가 공부에 더 질주를 하게 되겠죠. 전력 질주를 하게 되겠고 늦게 된다고 해서 빨리 된다고 해서 본래 그 자리는 시공간이 떨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장땡이다? 뚝심이 장땡인 것이야. 궁둥이 찔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될 때까지. 나는 될 때까지 간다. 이게 이제 딱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나는 될 때까지 간다. 내가 만약에 이 생에서 다 못하면 다음 생에도 반드시 나는 공부한다. 나는 될 때까지 간다. 이것이 공부하는 학인이 발심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반드시 한다. 반드시 될 때까지 한다. 그래서 내가 직심, 진심, 직심, 뚝심, 내가 그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을 제대로 산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마음가짐이요. 이런 마음가짐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몸뚱이는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이렇게 옷을 자꾸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내가 전생에 뭔지를 잘 몰라. 모르니까 지금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쭉 해서 마음이 이제 밝아지면 아 내가 전생에는 이런 사람이었네. 또 이런 곳에 있었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만약에 본다면은요. 뭐 지금 공부하는 학인이다 발심해라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겠죠. 아니 육체는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네. 이렇게 알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 모르고 꼭 그 무협소설에 막 허황된 얘기 같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육체가 태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이런 배우가 됐다가 저런 배우가 됐다가 이런 것이구나. 그걸 이제 본인이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학인이다. 이런 생각을 턱 가지면 어떻게 된다?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어떻게? 내가 발심이 돼 있거든. 발심이 돼 있어서 내가 이것을 바른 길로 나는 꼭 가겠다라는 마음이 돼 있어서 안 갈 수가 없지요. 뭐 조금 이제 가다가 흐트러질 수도 있지요. 흐트러지더라도 그것 글쎄 몇 시간 안 돼서 돌아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루 안 돼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느냐? 그 휩쓸려서, 경계에 휩쓸려서 헤매는 거를 자기가 분명히 보거든요. 보니까 이거 다 헛것인데 내가 또 헛발질하네? 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나는 공부하는 학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봉 선생님은 나는 공부하는 학입니다 하면 벌써 발심을 해서 내가 생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인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발심이 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사흘이 다르고 어떻게 되냐? 자꾸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가 완전히 갖추어진다면 그때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 태가 완전히 갖춰진다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증득을 하는 거지요. 내 성품을 증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겁날 것이 없다. 뭐 겁날 것이 없지. 왜? 전부 다 내가 쓰는 권리니까. 내가 쓰는 권리니까. 이 공부는 정말로 크고 큰 공부입니다. 허공과 같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모습 공식을 해서 자꾸만 내려놓는 것이 됐을 때 자기의 바운다리가 자꾸 넓어집니다. 좋다 해도 하나의 환상놀이고 나쁘다 해도 하나의 환상놀이. 무엇이 겁날 거 있습니까? 전부 다 작용으로 보여. 허공으로서의 나의 작용으로 보여.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 몸뚱이서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서부터 내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든 것을 작용으로 봐요. 작용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 좋다 해도 좋은데 쏙 안 들어가고 나쁘다 해도 나쁜데 쏙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 무슨 놀이잖아. 이거 그림자 놀이잖아. 변하는 놀이잖아. 이거죠.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내가 쓰는 권리 행사라. 몸을 놔두었다가 그냥 옷 벗고 가는 거죠. 옷을 벗고 가나 옷을 벗는 그 자리는 항상 여여하다. 그래서 내가 쓰는 권리 행사에 무엇이 두렵고 슬플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성패를 기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나운서가 성패를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속으로도 울고 겉으로도 울고 있습니다. 실은 아난존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는지도 모릅니다. 아난존자의 마음은 개인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평성선상에서 어젓하게 놔두어 있거든요. 마음이 평등하면 답이 평등하고 답이 평등하면 법이 평등하다.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서 전부 평등하다. 이것이 마음에 탁 박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의 울음은 나라는 것이 없거든요. 이 울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울음자입니다. 그러니 이름 짓기를 중생을 대신해서 우는 거다 해도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겁니다. 속으로도 울고 겉으로도 울어. 아니 울고 어찌 할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발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마등가의 그 주문에 휩쓸려서 들어가서 자기가 딱 당해보니까 뭐 마음도 평등하다, 밥도 평등하다. 본래 우리 같으면 허공으로서 나의 바탕자리다 어쩌다 저쩌다 했는데 딱 경계에 달아오잖아. 경계에 쏙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슬피 울지요. 능은경에 그 처음에 보면. 그래서 아난존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평등성상의 선이 아니라 성인 것 같습니다. 평등성상에서 나타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평등하면 밥이 평등하고 밥이 평등하면 법이 평등하다.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서 전부 평등하다.
이것이 마음에 딱 박혀 있어. 우리도 그러지요, 지금요. 지금 절대 평등 성상에서 어떻게 했냐? 일체의 모든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산하대지, 사람, 책상, 지금 지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다? 평등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마음에 박혀 있어요. 아난존자처럼 우리도 박혀 있는데 이것이 그 실제로 경계에 딱 가니까 박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마음대로 쓰여지지를 않죠. 왜 그러냐? 성태를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그래서 이 울음은 중생을 대신해서 우는 거다. 그래서 속으로도 울고 겉으로도 울고 아니 울고 어찌할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서 이제 뭐가 나 발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듣기만 많이 들었지 경계에 가니까 별 볼 일이 없네. 내 점수가 빵점이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걸 뭔가는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발심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 공부를 하려면. 이 공부가 헐레헐레 하는 공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헐레헐레 하는 공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작정을 하고 해야 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 작정이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작정을 안 하면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말로만 자꾸 듣고 말로만 해서 안 되겠구나.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오시면 처음 오시는 분한테 일과 굴리기. 저도 매일매일 일과를 굴립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굴리는데 일과 굴리기, 그 다음 모습공식, 새말기, 이거를 이제 하라고 하면, 새말기 처음 오시는 분 일과 굴리기 예불서부터 시작하라. 하라면 어떤 분은 금방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리나 이제 자꾸만 법회에 오고 하자 이거 해야 된다 자꾸 이래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어느 날 뭐 1년 있다가 하시는 분, 2년 있다가 하시는 분, 3년 있다가 하시는 분. 요새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새 이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빨리 하죠. 초창기에 일과 굴리기 머스공식 하나는 끄떡도 안 해요. 일과 굴리기 하자 해도 휴거설 우리 그랬죠. 끄떡도 안 해요. 그런 게 공부가 되려 앉아서 좌선하고 뭔가는 뭘 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요새 오시는 분들은 이미 선배들이 쭉 해서 해야 된다 하니까 이제 오시는 분마다 이제 그걸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거는 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하시죠. 한영희 보살님 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좋습니다. 김광현 보살님은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현숙 보살님은요?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은 다 하시고요. 이게 매일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것만 할 수가 있으면, 매일매일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다른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힘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슬피우는 아난존자여, 슬피우는 여림은 기어이 망성을 여리고 진심으로 돌아가는 묘법이니 울고 또 우시이다. 많이들은 아난존자여, 많이들은 슬기는 반드시 정정을 얻고 도력을 온전히 하는 기관이니 듣고 또 들으시라.
듣고 울고 울고 듣는 데서 삼계의 화택은 누가 나느니 아니 울고 어이하며 아니 듣고 어이하라. 삼매 정중에서 한 여김을 일으켜 흰 학의 등에 높이 앉아 허공을 주름잡을 때까지 중생의 울음을 도맡아 듣고 중생의 울음을 도맡아 울러나 보시다고요. 예. 능음경에 이제 그 배경이 안한존자가 이제 슬피 울지요. 그 마든가 그 환술에 넘어가서. 근데 이제 능음경을 설하시게 되는 그 배경을 안한존자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슬피우는 안한존자야. 슬피우는 그 여김, 그 생각은 기어이 내가 망상을 여의고 진심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마음을 그 슬피우는 데서 그 마음을 다지죠. 그래서 그 묘법이라는 묘법. 그래서 울고 우시다. 많이들은 안한존자예요. 많이들은 슬기. 다문이죠. 많이 들은 것은 반드시 정지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정정이라는 것은 바른 가라앉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그 말하자면 불성, 법성의 그 정을 얘기를 합니다. 얻고 도력을 온전히 하는 비방. 비방 이렇게 하면은 남을 이렇게 해치는 말을 하는 거고, 비방이라는 거는 비밀스러운 방편이라는 뜻이죠. 이게 비방이니 듣고 또 들으시다. 듣고 울고 듣는 데서 삼계의 화택은 녹아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걸 화택이라고 하거든요. 화택인 줄 혹시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불 붙어 있는 집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이 붙어 있는 집 속에 진짜 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나와야 되지요. 쫓아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불은 지금 불이 콱 붙어서 내 몸을 지금 태우고 있는데도 내가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 무지의 불인데, 무명의 불로 막 태우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느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느껴서 이거는 뭔가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공부하러 오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택은 녹아나는 아니 울고 오이하며 아니 듣고 오이하랴. 삼매정중. 삼매정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그 바탕자리라고 얘기죠. 정면한 그 자리에서 한 역임을 일으켜. 이 응무소주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서 흰 학의 등에 높이 앉아서 허공을 주름 잡을 때가. 흰 학이라는 것은 우리 그 성품자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품자리에서 앉아서 어떻게 허공을 전부 굴리는 거지요. 주름 잡는 거지요. 중생의 울음을 도맡아 듣고 중생의 울음을 도맡아 우러나 봅시다. 그래요. 백공 선생님이 참 재밌게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많이 들은 안한존자여 참말로 많이 들었거든요. 담은 제일이거든요. 많이 들은 슬기는 반드시 정정을 얻어서 마음이 탁 가라앉아야 노력을 얻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노력을 얻지 못합니다. 망심 없이 정도를 써야 됩니다. 망심으로 정도를 쓰면 사고가 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정도 망심이 없어야 돼. 정자는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는 정자를 가라앉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가라앉는 것, 삿된 마음이 아니고 바른 마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가라앉을래야 가라앉을 것이 없어요. 그 마음에 번뇌 망상을 일으키지 않아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정성입니다.
가라앉는다는 말이 붙어도 가라앉을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가라앉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맞지 않거든요. 왜 가라앉는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근사하기는 하지만 가라앉으려야 가라앉을 것이 있나요? 내 마음이 분별을 일으키지 않아 분별을 일으키면 가지고 싶다, 버리고 싶다는 번뇌가 생겨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성태며 정정입니다. 예.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성태고 정정이라고 했어요.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현숙 보살님,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성태고 정정이라고 했어요.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면 그게 분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다음 내가 없으면 그럼 분별하지 되게 형이상학적인 얘기다. 구름 잡는 소리. 지금 그렇게 해갖고 내가 없다는가, 어떻게 내가 없다는가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좀 더 어떻게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모습이 변한다는 것.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경계거든. 경계가 모습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경계예요. 이 세상서부터, 내 몸뚱이서부터, 내가 쓰는 마음서부터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해야 머물지 않아서 분별을 일으키지를 않아. 분별을 일으킨다는 것은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습공식은 액기스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망심을 쉰다 이러면 잘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엉구를 만들어서 그 뜻이 있는 엉구를 만들어서 그 방편을 써서 그걸 자꾸만 되풀이해서 연습을 하다가 보면 요것이 머물 수 없는 것이네 라고 머물지 않을 때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그 정훈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진영훈습이라는 거 거기에 해봤죠. 견물생심으로 어떤 사물에 자꾸 따라하는 것을 무명훈습, 망심훈습, 허망한 경계훈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진짜 진영훈습은 어떻게 되느냐? 눈앞에 허망한 경계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허망한 경계를 취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욕심도 내지 않는다. 그것이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보수공식을 딱 주어졌어. 방편으로.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내가 화가 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내가 있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가 있다, 변한다, 것이다, 그 무엇도 전부 경계라는 겁니다. 이런 자리가 있다. 이런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런 자리가 있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허공에도 머물면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여기서 많이 들은 슬기는 반드시 바른 가라앉음을 겸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라앉아야 도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도력을 얻지 못합니다. 망심 없이 정도를 써야 됩니다. 망심이라는 것은 자꾸만 헛것인 것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경계에 자꾸 머무는 거지요. 그래서 망심으로 정도를 쓰면 사도가 되어요. 그래서 경전에 이런 말이 있지요. 정인이, 바른 사람이
사도를 쓰면 그것이 정도가 돼. 바른 사람이 사도를 쓴다는 것은 방편으로 쓰는 거죠. 다 알고 해. 근데 삿된 사람이 남보기에는 그 정도를 써. 근데 그게 사도가 돼버려. 정도와 사도는 뭐죠? 사도는 모습에 머무는 것이 사도고, 정도는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것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정이라는 것도 뭐가 없어야 되냐? 망심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머물지 않아야 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번뇌망상이래. 번뇌망상은 반드시 분별을 하게 돼 있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번뇌망상을 없애려면 어찌해야 되냐? 분별을 없애려면 어찌해야 되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 마음에 이게 보면 그 마음에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아.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정이라고. 바른 가라앉음이다. 그러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다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이렇다를 놓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저렇다 그걸 또 놓아. 그지요?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내가 놓으면은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게 가라앉는다라는 말로는 가라앉는다라고 하지만 본래 가라앉을 것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 말에 붙을 것도 없다. 그래서 말로는 가라앉는다라고 하지만 그 자리는 가라앉는다 안 가라앉는다가 없어. 한 생각을 그러니까 경계를 보고 거기에 들어앉으면 그냥 말하자면 망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분별을 일으키면 가지고 싶다, 버리고 싶다 하는 번뇌가 생겨. 그럼 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가지고 싶다,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버리고 싶다,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닫고 싶다, 변한다 없것이다 깨닫고 싶다라는 그것도 다 버려야 허공과 같이 되는 것이지. 깨닫고 싶다가 완전히 하나의 티끌이 되면 거기 티끌에 맥혀서 내가 못 깨달아.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고 싶다라는 게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그걸 안 놓으려고 하네. 휴일고사님 이제 그러시지 않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러고 보면은 이 공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간단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해.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단순하게 하라. 자기가 탁 올라오면 벌써 견물생심이거든. 그러면 그게 바로 망상분별이거든. 그러니까 탁 붙잡아.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수. 딱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수. 자꾸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수.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수.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수. 자, 김광현 보살님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습에 들어앉지 않아서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어렵지?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 조용해져요. 조용해지지. 마음이 가라앉는다라는 것이 조용해진다는 거. 마음이 가라앉으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말해보세요. 누구든지 괜찮아요. 말씀해보세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만 해.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지요. 왜? 머물지 않으니까. 머물지 않으니까 머물면 어떻게 돼요? 확 시끄럽지요. 머물지 않으니까 가라앉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냥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이 없어지고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은 머무는 통에, 분별망상에 꽉 껴있는 통에 지혜가 가리워져 있어요. 우리 대적광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요. 대적광이에요, 대적광. 큰 정렬의 빛이라고요. 지혜의 빛이에요. 우리요. 저기 뭐고, 절에 가면, 그 대웅전에 대적광전이라는, 그렇게 팻말 붙은 것도 많아요. 우리 대적광이에요, 광. 빛.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정말 지혜롭고 싶어. 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가 꼭 필요하거든요. 지혜가 꼭 필요해요. 지혜 없이 어떻게 이거를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지혜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김광희 박사님, 지혜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습에 들어앉지 말고 머물지 말고. 응. 네. 그래서 무조건 붙잡아서 편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만 뭘 엎쳐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붙잡아서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리고 탁 내려놔.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탁 내려놔.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딱 내려놔. 자꾸만 내려놔. 자꾸만 내려놔. 제가 아까 그 빨간 장미 얘기했죠. 나는 빨간색으로 보는데 동생은 빨간색으로 안 보네. 그럼 내가 보는 빨강은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지요. 실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구나, 이거. 실제가 아니구나. 그럼 빨간 장미는 진짜 색깔이 뭐지? 이거거든. 그래, 이거 경계가 가짜라는 것을 내가 자꾸만 각인을 해야 돼. 자꾸 연습을 해서 각인을 해야 돼. 자꾸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망상이 그냥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나. 그것을 분별망상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자꾸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 마음이 괴로움이 없다라는 것은 괴롭지 않다는 건 마음이 가라앉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말이고 지혜가 밝아집니다. 지혜가 되밟혀집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다. 백봉쌤 맨날 그러세요. 견성 어렵지 않다. 성품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보는데 뭐가 어렵냐. 단지 나는 너무 분별망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 성품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품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분별망상만 내려놔. 분별망상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한다? 모든 일체만법이 전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거요, 정말로 무서운 칼입니다. 무서운 칼. 사정없이 딱 베야 됩니다. 딱 일어나면 착 그 칼을 갖다 대야 돼. 그래서 착 빼고, 자꾸 배. 일단은 배 보라니까요. 일단은 배 보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그 다음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혜가 드러나거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을란가 안 믿을란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믿어도 절대로 손해 나시지 않을 겁니다. 믿어도 절대 손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 한영희 보살님, 어떻게 공부하라고? 어떻게 공부하라 했어? 분별망상을 버리고 분별망상 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고요하게 고요하게? 분별망상을 버리고 고요하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변하고 헛것이 알고까지도 갈 것도 없어. 딱 경계를 붙잡아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것만 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것만 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 그러면 그 다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면 뭐죠? 분별망상을 거기서 끊어버리죠. 끊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붙잡아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하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그 속에서 내가 지혜가 밝아져서 스스로 갈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분별망상을 놓아야지, 내가 이거를 해서 가라앉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요거만 하라는 거지. 어려워요? 쉬워요. 공부 방법 어려워요? 아니요. 안 어렵죠. 그런데 이거는 뭐가 어려우냐면 행하느냐, 스스로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만 공부하면 우리 보림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전부 견성성도 하실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5분까지 쉴게요.